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해서 상승론자분들, 하락론자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하락론자, 소위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떨어질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너무 거품이다, 또는 대구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면서 미분양,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실제 호가들이 떨어지고 있고 실거래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떨어지고 있고, 대구 미분양 사태는 투자자들끼리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공급량에 따라서 집을 살려는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명확하게 예상됐던 바고, 공급량이라는 게 내일 짓겠다 해서 내일부터 짓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청약을 받고 예정된 공급량이 딱 그 시기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미리 나옵니다. 내년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세대수, 그리고 내후년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세대수,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미분양이 날지는 대략적으로 투자자들은 알아요. 왜냐면 과거 사례를 보면 나오거든요. 과거 사례에 미분양이 얼마나 났는지, 그 당시에 공급량을 체크하면 예를 들어서 10,000세대를 공급했는데 미분양이 1,000세대가 났어요. 그럼 9,000세대 정도는 그 지역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내년에, 내후년에 2년에 걸쳐서 15,000세대 넘게 분양이 돼요. 그러면 아까 10,000세대 분양을 했을 때도 1,000세대가 미분양이 났는데 15,000세대면은 6,000세대, 얼추 6,000에서 절반 정도, 한 3,000세대가 미분양이 날 수가 있죠. 그럼 이때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공급량이라는 건 미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그런 시기를 노려요. 남들이 부동산 가격이 한참 동안 올라가지고 정말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막 매입을 하는 시기, 그런 시기에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걸 보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시기엔 절대 안 들어가고, 가격이 막 떨어지다가 이제 막 미분양이 소화가 됐을 때 그때 막 들어가요. 그래서 하락론자, 상승론자, 그런 어느 쪽을 따르는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자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상승론자, 하락론자 어느 한쪽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을 보고 항상 데이터를 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에 관해서도 영상에 나중에 풀어볼 건데, 공급량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떨어질 건지, 지금 미분양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대부분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외부 충격, 경제 대공황이 아니고서는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미분양이 나서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부동산에 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이에요. 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통화량이 많아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화폐를 들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저는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쌓여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자산으로 옮겨놓는 작업을 항상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도권의 똘똘한 아파트, 이런 거는 정말 10억은 우습게 넘어가고 20억, 30억 넘는 것도, 넘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금 5천만 원 가지고 그런 걸 살 수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이라는 거는 서울의 핵심부의 아파트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빌라나 오피스텔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파트도 좋아하지만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것처럼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약간의 하락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결국 반복해서는 상승폭과 상승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부동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당장 부동산을 산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그걸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전세입자가 돈을 바로 꺼내달라 이러지 않잖아요. 2년 동안은 그 전세금으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물론 만기 때 떨어져 있으면 돌려줘야 되지만, 투자자들은 그 정도 자본은 통장에 있는 상태로 운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요즘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피스텔을 유난히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경기도 핵심부에 있는 아파트 너무 좋죠. 근데 너무 비싸고, 그걸 사게 되면 세금 중과도 너무 맞게 되고,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오고, 취득세 12%, 종부세 합산 할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냐? 아니죠. 투자자들은 항상 방법을 찾는 거고, 그 와중에 찾은 게 오피스텔이라는 거예요. 오피스텔 중에서도 투룸, 쓰리룸은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룸, 쓰리룸이 아닌 원룸을 보는 거예요. 지금 원룸 오피스텔 빼고 거의 99%의 부동산들은 다 올랐거든요. 토지, 아파트, 빌라,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다가구, 그리고 건물, 안 오른 게 있나요? 딱 하나 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은 안 올랐어요. 이게 지금 안 올랐다고 영원히 안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룸 오피스텔, 서울에 있는 거, 서울에 있는 1억 5천 이하, 이런 것들 한번 그냥 심심삼아서 네이버 부동산 눌러보세요. 시세가 안 올랐나? 분명히 아파트처럼 몇 억이 오르진 않았겠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은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는 걸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투자금이 2,000만 원이라면 1,000만
10만 원만 올라줘도 수익률이 50%예요. 그래서 내가 1억이 있으면 오피스텔 5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세금 중과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오피스텔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세금 혜택 그리고 대출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세금, 종부세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업무용으로 등록을 해서 종부세 합산에 안 되게 빼는 방법이 있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소형주택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계속 줄 거라고 해요. 그런 기대감도 있고, 아파트 사면 취득세 12% 내야 되는데 이거 오피스텔 4.6%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나오고요. 대출도 70%까지 나오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안 받아도 그냥 전세 낀 물건 아니면 잔금 내는 날, 전세입자를 그날 같은 날짜로 맞춰서 전세금 받아서 투자하기, 뭐 이런 방법을 하면 투자금이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안으로 수도권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수도권 안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런 갭 투자 말고 오피스텔 갭 투자, 빌라 갭 1억 이하 갭 투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빌라는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 12%는 그대로 저한테 나옵니다. 다만 1억 이하는 무조건 1.1%니까 뭐 그런 거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에 지금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건 원룸 오피스텔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뭐 안 오르더라도 또 뭐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세입자만 있다면 저는 뭐 공실만 안 내면은 사실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부자가 되려면 다주택자가 돼야 됩니다. 1주택이라는 건 내 집이 있다는 거, 그 안정성은 있지만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1주택에서 나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보증금을 올려준다거나 이런 사람이 없죠. 그래서 결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면 다주택자가 돼야 되는 거고, 물론 1주택자가 사업을 하시면 뭐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하시고, 직장인이신데 부동산으로 좀 부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다주택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주택이 지금 세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아파트로 다주택 되는 건 정말 이제 힘들고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세금 중과가 굉장히 많고 취득세도 굉장히 커지니까, 이 시점에서 오피스텔 여러 채 사는 거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피스텔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오피스텔이 있고 그 중에서도 뭐 다양한 단지들이 있고 안 오르는 데가 있고 오르는 데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판별법은 제가 영상에서 차차 남겨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분들은 다주택자예요. 이게 정말 쓴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냉철한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분들은 사업을 하든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든 코인을 했든, 대부분의 부자분들은 다주택자예요. 투자 마인드가 없고 하락론자이고, 뭐 앞으로 부동산은 떨어질 거다, 하락론자, 노동소득만이 최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년 뒤, 5년 뒤를 봤을 때 누가 더 여유롭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